자, 이거 최우현 교수한테 메시지 한번 보냅시다. 최우현이, 넌 진짜로 살면서 내가 본 저질 중에서 상저질, 너 프레스한테 2번씩이나 사기 기자회견 했지만, 이 친구야, 어떻게 교수라고, 교수직을 했던, 너 교수 맞냐? 어?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너 처자식도 없냐? 어? 넌 나를 갖다가 시대 도굴범으로 몰고, 어? 나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주변에 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는데, 너 나한테 한 번 얼굴이라도 봤냐? 어? 내 목소리 직접 내 앞에도 한번 너 들어봤냐? 너 같은 자가 우파에 뭐 어떻다고? 욕 좀 하자 오래간만에.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집에 가서 너 유골 자꾸만 찾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 부산의 그 망미동 쪽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유골이나 인마 잘 이렇게 보존도 좀 하고 그래. 비가 오면 뭐 공동묘지 파헤쳐갖고 유골도 보인다며. 그렇게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이제 소재가 떨어져서 안 나오냐? 너 요새 왜 지난번에 네가 고소했던 거 75년 전에 나도 모르는 너도 모르는 유골이 거기 있다고 확신하지만 네가 역사적으로 내 앞에서 그렇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파서 한번 증명을 해볼래? 너도 잘 됐어. 너도 만약에 부산에 기회가 돼서 그걸 두져갖고 진짜 아니면 너도 독국물 먹고 내 앞에서 죽어. 기면 내가 죽을 테니까 너 같은 시대의 사기꾼들이 참 김일성이 최우현이 정충재 잘한다. 너 같은 놈들이 우파라고? 너희들은 대통령을 탄핵한 무리보다도 더 악질이고 더 나쁜 놈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 고생하는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푼돈을 빨아쳐먹으려고 그 거짓말을 해대가면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임마? 교수? 너 교수 잘 잘린 거야. 너 같은 놈이 교수 계속 했었으면 얼마나 이상한 학생들이 계속 증폭됐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너 하나님도 안 믿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백주대나세. 근데 네? 세무서 잠깐. 네, 글쎄, 내가 그 말을 물어보려고. 세무서에서 지인을 통해서 모 국장이 백준음이 재산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해가지고 태평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죠. 여러 가지로 됐는데 그 의혹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본인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또 어디 누구한테 뭐 조사를 받거나 뭐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고소를 또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황보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원천을 떠들어댄 자가 황보룡이라고 최우현이 옆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이상하게 생긴 노인네 한 분 계시는데, 황보룡 씨, 당신은 이번에 그 건 때문에 제대로 한번 걸렸어. 그리고 최우현이, 그리고 옆에 붙어 있었던 일제 진상 유가족 진상 뭐라고? 이 사람들이 왜 내가 1조 얼마 5천억? 국세청에서 공익제보 국장이 현직 국장이 공익제보했다고? 야, 이 자식들아, 국세청에 있는 고위국장이 계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국장이 공익제보를 너희 같은 사기꾼들한테 하냐? 황보룡이 너는 검찰에 끌려가서 반드시 네가 한 얘기가 사실이면은 내가 독국물 먹고 죽을게. 하지만 넌 반드시 네가 말을 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어디다 대고 늙어갖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친구가 말이야. 그렇게 망령이 든 것도 아니고 정신 나간 놈들처럼 미친 듯이 말을 만들어내서 아니면 말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용서할 수도 없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을 할 거야. 기다려.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예. 그 요즘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쪽 태평의 김일성이나 정충재 씨 이쪽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든다 하면서 이제 간혹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때서야 확실히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선구자 방송만 해도 이제 또 아마 다른 방송들도 이제 그런 같은 그 케이스가 있을 텐데 지금 최우원 교수 전직 그 교수님께서 먼저 보내 그 부산 문현동 그 지하의 그 안반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 게 있어요. 구멍이 빡빡빡빡 뚫린 그 사진을 보고 일제시대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그 구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늘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요. 근데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저희가 봐도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을 이렇게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적게 쓰고 많이 파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쓸 텐데 그거는 뭐 중구난 방식으로 막 촘촘하게 그 구멍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제시대 때 다이너마이트 공법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원 교수도 사실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왜 최우원 교수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태극기 집회나 우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최우원 교수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주목을 끌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혹시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사실은 뭐 관상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 의원이 관상 참 묘하게 생겼죠. 네? 쌍욕을 막 함부로 해대고 그냥 뭐 폭발력 있는 뭐 열창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뭐 그가 철학과 교수지 뭐 안반 전문가도 아니고 폭파 전문가도 아니고 정충재 카더라 하는 거에 그 상식적인 그 사고만 있어도 판단됩니다. 뭐냐. 원래 그 터널을 구착을 할 때 안반이 나오면은 폭약을 묻는 위치라든가 폭파시키는 그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1단 폭파하고 2단 폭파하고 3단 폭파하고 걷어내고 또 다시 그렇게 하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거의 수치의 자루제감에도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벌집처럼 해갖고 놈이라고 합니다. 빼죽한 걸 집어넣어서 깨는 거. 그러니까 위에 많은 민가가 있기 때문에 폭약 사용 허가가 안 나니까 이렇게 벌집식으로 해갖고 노미를 집어넣어서 망치로 쳐갖고 이렇게 깨려고 아주 그냥 미세하게 구멍을 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다. 그때 당시에 무제한의 인력이 있었고 죄다들 그냥 강제노동, 강제징용 얼마든지 인원이 있었는데 미쳤다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루에 그때 나연철 씨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10cm 정도 팠답니다. 10cm.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친놈들처럼 정충재가 한 얘기는 바이블이고 내가 한 얘기는 개소리고 최 의원이 너 언제 철들래? 그건 네 아들도 안 해 임마. 그러면 최우원 씨가 어떤 그 자기의 그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알면서 하는 짓이죠. 네. 왜 알면서 하는 짓이냐? 네. 우리 유튜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차트로 설명해 가면서 그걸 쭉 발표했습니까? 그러면 저기 그냥 부엌에서 도마 두드리는 아주머니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낸 것을 한 편이라도 봤으면 이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는 얘기는 일체 듣지도 않고 지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지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벌써 계산되어 있는 거죠.
너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마지막까지 레이스도 못하고 너 중간에 탈락했다며? 어? 너 임마 대통령 네 화장실 가서 네 관상 좀 봐라. 네가 대통령 될 관상이냐 임마? 네가 되면은 우리나라 쫄딱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절대로 너 제발 부탁이지만 유튜브 그만 나오고 저 망미동 막 공동묘지 가서 그 관리소장이나 해. 제발 해골고만 팔아먹고 이번에 네가 고소한 거 결국 무혐의 처리되고 각하됐잖아 검찰에서. 왜? 어떻게 75년 전 해골을 어떻게 찾아두려고. 그 공소시효도 다 끝난 거. 내가 설령 훔쳐왔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성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러한 고소 고발. 넌 당사자도 아니니까 당사자들을 내세워서 하는 그러한 그 수준 낮은 짓 그만하고 부탁이지만 제발 좀 네가 유튜브에서 네 얼굴 좀 안 보게 좀 해주라.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공병부대로 들어가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폭파, 도로대하고 뭐 폭약 형성장약 해가지고 뭐 도로 낙석 주저앉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공수부대 가서 또 폭파 담당 간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뚫어놓은 형태가 불규칙한 거리 간격이 15cm, 10cm, 15cm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뚫었단 말입니다. 그 깊이가 한 10cm나 15cm, 많아봐야 15cm 이내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굴착했다기보다는 뭐 징을 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막 거기다 징을 더 큰 걸로 내가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더 큰 그 징을 가지고 때리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된다. 떨어져 나오는 게 부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옹기종기 이렇게 15cm, 10cm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파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그 전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cm 정도나 뭐 15cm 이내나 많이 파봐야 그래 떨어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버럭이 나오면은 버럭이 이제 크지도 않고 주먹 한 2개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내고 이런 거니까 그걸 마대자루에다 넣은 게 울퉁불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 다 되셨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폭약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방식이 그게 아닙니다. 간격이요 15cm, 10cm가 아니라 1m 내지는 2m 간격으로 깊게 한 50cm나 적어도 1m 정도 그냥 기계로 뚫어가지고 거기다 폭약 집어넣고 빵 터뜨리면 다 무너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 그런 건데 무슨 공법이고 정충제 공법. 일제 시대 때 무슨 공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충제 공법. 그래서 그거는 그부터 황당하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정충재라는 사람 김일성이를 만나서 참 많이 컸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정충재를 만나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고 그리고 많은 회원도 확보했지만 결과에 가서는 그들이 마지막 가야 될 때는 영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너도 잘 들어도 살아생전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지. 넌 내 손에 걸리면 그날로 사망이야 진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너 한국에 들어오지 않든 들어오든 내 손에 걸리지 마라. 절대 용서 못해 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네가 호도하고 거짓말을 일삼아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상시켰니. 그리고도 뭐 네가 얘라이.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정충재 씨의 그 자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충재 씨가 이 금괴 발굴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일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 자녀들이, 지금은 뭐 자녀들이 법조계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변호사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쨌든 아들은 변호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나 보죠? 네, 예. 예.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그 법조계에 있는 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억울한 것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나서주지 않는
그런 그 궁금증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자녀들은 이미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사법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그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던지,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의 행태를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좀 엉뚱한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시당초 정충재라는 사람은 가정적으로 너무 많은 그 풍파를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어쨌든 간에 많은 풍파를 끼친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기를 쳐서 그 돈으로 가족들 학비를 대고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줬을지 몰라도 금전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로 벌은 돈에 의해서 또 그런 행위를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나를 납치하거나 또 깡패를 시켜서 폭행을 하거나 이런 저질적인 행동에 의해서 범죄 또 무고를 하거나 내가 그를 살해했다라고 나연철 씨한테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남의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헤쳐먹고 깡패를 시켜서 날 갖다가 전기톱으로 잘라서 토막 내려고 했다가 지가 미국의 교회 거기 뭐 성전 안에서 십자가 뒤에다 두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톱으로 날 잘라갖고 개먹이려고. 그런 자가 하는 얘기를 자식들이 법조인인데 보고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거의 미친 사람이다. 자기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성전 안에서 십자가 뒤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은 저게 우리 남편이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정충재 파란만장한 사람이죠. 단 너무 사회에 비상식적인 사고를 많이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사회에 잠깐 동안 활보를 할 수 있어도 오래 활보하면 사회가 혼탁해지니까 그들이 가야 될 유일한 것은 청송교도소에서 왔으니까 청송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제 나오지 말아야지.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박수홍 씨가 처음에 뭐 해가지고 시작돼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다음에 정충재 씨를 만난 거죠. 그럼 예.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정충재 씨를 만날 때는 정충재 씨가 박수홍 씨한테서 받아가지고 다시 옆으로 대학선 옆으로 파다가 그 실패한 굴을 나중에 그 위에서 어느 저 전문가 됐다가 뚫어가지고 밑에 뚫으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뚫고 나서 자기는 산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보고 있었다 그랬고 망원경으로. 그리고 거기 뚫어진 다음에 그 백준흠 씨하고 연결이 됐죠. 연결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백준흠 씨 보고 네 투자해라 해가지고 호기심이 있고 원래 개척 정신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투자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법인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면요. 예. 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정충재 씨가 백준흠 씨더러 우리 팀들 모르게 4억을 나한테 좀 주라. 내가 일본 야쿠자가 나를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망을 좀 다녀야 된다. 자네가 이걸 다 당신이 이렇게 개발하고 다 해라. 나는 4억을 주면 내가 좀 피해 있겠다라고 제의한 바가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그거 뭐 어떻게 했다. 그 관계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마 버릇도 다 해가지고
마레포 자루락 하면서 거기다 다 묻어놓고 난 이후에 훨씬 뒤에 자기는 그쪽에 계획적으로 아예 그 지점을 뚫고 자기는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산에서 뭐 보고 있었다 이래 되는 거고 백준흠 씨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서 하긴 하니까 버럭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으로 갔다가 이래 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청천교도소로 가서 44개월 복역을 하고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쭤보시는 게 참 기억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영호 사장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네. 치매가 아직도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봉주루 사장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기억력이 좋으시지? 매일같이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두뇌가 계속 그러니까 한이 깊으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저랑 저 방송 몇 번 내보냈다고 얼마나 많은 난타를 당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독자도 다 떨어지고요. 그렇죠. 참,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뭡니까? 딴 데 보면서 책상도 막 치고 소리도 크게 내고 막 그래요. 정신없게 하고. 정충제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대화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박송 씨가 청와대 이발사에 있을 때 아주 고급 정보를 받아갖고 대통령 갑자기 시해당하니까 자기는 나와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구멍가게 하는 걸 다 팔아갖고 부산에 내려가서 결국은 2015년도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흥하고 박승우 씨한테 투자해서 망하고 또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이 오고 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바로 정충재입니다. 하도 리얼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써보려고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는 나중 얘기다. 이건 내가 한번 뛰어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뛰어든 자거든요. 그래갖고 고작 6천만 원, 자기 얘기로는 6천만 원 뭐 빚내고 뭐 내고 해서 투자했는데 결국은 박송 씨의 고집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결국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가 당신랑 나랑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지가 25m 떨어져 있는 박수홍 씨가 파고 들어갔던 데서 25m 떨어져 있는 그 옆에 가서 수직으로 탐사를 하고 수직으로 뚫은 거잖아요. 마창이 났죠. 그런데 몇 년 동안 박수홍 씨랑 그 굴을 파면서 굴의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온 게 아니죠. 너무너무 잘하는데 네? 그러면 저 정도 가면은 굴이 방향이 이 지질 탐사를 하게 되면 딱 걸리겠다. 그건 합법이잖아요. 나는 탐사를 해서 굴을 찾아갖고 뚫은 거다. 그가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사를 안 하고 뚫었다 그러면 그 굴로 그냥 그대로 맞춰낸 거지. 당신 이거 뭐 보고 뚫었어? 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짓을 해서 그때부터 소설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질 나쁜 사람한테 걸렸으면은 비명 행사했을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아가고 남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저는 금년간에 당국으로부터 어떤 허가가 떨어지거나 또 어떤 조건이 되면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이상의 참 적지 않은 사건을 발표할 수 있을 때가 곧 오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내가 또 유고를 다른 데로 옮겼다. 아니 머리가 1000개인데 그 1000개 부피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형 컨테이너를 하나 꽉 채워야 1000개 될 겁니다.
예, 이 금도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백 대표님께서는 뭐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아픔과 또 사연을 또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은 그동안 그 태평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되어 왔고 아픔을 가지고 비단 뭐 백 대표님만 이런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여했던 투자했던 또 몸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이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벌써 이 금도굴과 관련한 그 방송을 안 한 지, 태평이 안 한 지가 지금 몇 개월째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개월 이상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미국에 다녀온 어떤 분에 의하면은 증언에 의하면은 정충재가 김일성으로부터 어떤 지원,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이런 그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더 어떤 그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은 김일성으로부터 팽당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언급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듣고 있는 정보로는 네. 정충재가 미국 사회에서 좀 보수파들 미국 사회에서 적지 않게 사기친 걸로 우리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네, 그런데 돈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나라는 도망 다니고 산속에 숨음을 하듯 미국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짓 해갖고 고소당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불법 체류 중에 영장 들어가면 그 사람 못 나옵니다. 갑자기 감옥 간다 오문 온다 사람이 당분간 몸이 아파서 방송 출연 못한다. 자기를 원하는 자기를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떠날 때와 들어올 때는 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기간 그렇게 거품 물었고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그거 방송 때문에 억지 사기 방송 때문에 뭐 80만 건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회수가. 그렇게 내질러 놓고 그리고 지는 지대로 그런 지명도를 이용해서 결국 우파들의 돈을 또 끌어들였다가 그 중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이 아마 고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사기 혐의로 끌려 들어가면 그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안 생겼다고 칩시다. 김일성이가 솔직히 정충재한테 뭐 한 몇십억 들어왔다면은 뭐 10억 주겠습니까? 개인격으로는 줄 사람이 아니죠. 한국에서 그 태극기 팔아갖고 지는 공짜로 받아갖고 그걸 하나에 뭐 2만 원씩 팔아갖고 돈을 남겼다 그러는데 그리고 단 한 푼도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안 줬다고 제가 다 듣고 정보도 갖고 있지만 김일성이 참 하나님 공만 팔아라. 너 불벼락 맞아 죽는다 이놈아. 이게 내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우리 오래간만에 백준원 대표님을 만나서 금과 관련한 이런저런 그런 그 소외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같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차분히 냉정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언제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그 암 신약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물심양면의 성원을 해 드려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